안녕하세요. 연세 마이든 치과 보철과 담당하고 있는 박지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크라운 치료를 왜 하는지, 재질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라운 치료는 충치나 외상으로 인해 치아의 파절 등으로 치아의 외형이 광범위하게 손상되었을 때 인공재질로 된 외형을 둘러씌워서 치아의 형태와 기능을 회복해주는 치료를 말합니다. 크라운이 원래 왕관을 말하는 거잖아요. 외형이 손상된 치아를 잘 복구해주고 마지막에 왕관을 씌우듯이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근본적으로 크라운 치료는 신미성을 개선하거나 부분 틀니를 사용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손상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가 가장 커요. 신경치료를 진행하는 경우, 그리고 충치나 파절 범위가 넓은 치아에서 크라운 수복을 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는 사실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는 아니죠. 염증이 생긴 환자에서 신경치료를 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경치료를 진행하는 치아는 이미 손상 부위가 넓은 치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소독되고 밀봉된 부위를 덮어서 보호하기 위해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죠. 치과에서 전통적으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는 재료는 금으로 된 보철물들이에요. 금으로 된 크라운을 만드는 과정은 사실 반지와 같은 귀금속을 만드는 과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금이 가치 있는 이유는 녹슬지 않고 또 적절한 연성과 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크라운으로 사용하는 금, 은은 사실 순금은 아니고 합금을 사용해요. 순금은 너무 물러서 입안에서 변형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금속들을 적절히 배합하여 합금을 사용해야 됩니다. 금은 질기고 단일 치아에서 크라운으로 사용했을 때 깨지거나 파절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좋은 재료예요. 하지만 금속이다 보니까 예쁜 게 중요한 부위는 앞니, 그리고 작은 어금니 같이 앞에서 보이는 치아들에 있어서는 사용하는 것이 좀 꺼려지는 면이 있죠. 그래서 금을 사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PFM이라고 해서 금속 위에 도자기를 쌓아 올려서 이러한 부분을 극복했어요. 색도 아름답고 투명한 느낌을 주기도 해서 좋지만 단점이 금속 위에 도자기를 올리기 때문에 이러한 붙어있던 도자기들이 파절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강도의 도자기들이 나오게 되었고 치과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재료가 바로 지르코니아죠. 재료 자체의 강도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단일 재료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이전에 쓰이던 금속과 유리 재질의 도자기로 이루어진 보철물보다 강도면에서 더 나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르코니아의 강도가 약 1000 정도 나온다고 해요. 1000메가파스칼 정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라믹 인레이나 단일 크라운에서 사용 가능한 일반 도제 중에서 상당한 강도를 나타내는 이맥스라는 재료들이 있어요. 이러한 재료들은 보통 한 400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 정도도 나쁘지 않은 강도예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도 지르코니아는 훨씬 더 개선된 강도를 지니고 있는 거죠. 다만 단점이 있다면은 이러한 고강도 강화된 도자기 재질들이 금속 산화물의 한 계통이다 보니까 투명도는 약간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르코니아의 결정 안정화에 영향을 미치는 이트리아라는 원소의 몰동률을 조정하거나 또는 도자기를 굽는 온도를 정밀하게 조정하여서 투명도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개발되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개발된 강도는 매우 높지만 너무 탁하여서 마치 그 동물의 뼈와 같은 느낌을 주던 한정된 신미성을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는 재료입니다. 골드 크라운이 좋으냐 아니면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좋으냐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은 장점들이 있어요. 금은 오랫동안 치과에서 사용된 훌륭한 재료이고 높은 미세부 재현성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제한된 신미성과 금속이다 보니 사용하다 보면은 표면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많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에 비해 지르코니아는 단단한 단일 소재에서 치아와 비슷한 색상을 낼 수 있는 장점과 충분한 강도, 그리고 잘 연마하면 매우 활택하고 깨끗한 면을 굉장히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위생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사실 지르코니아를 사용하는 것이 분명한 장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꼭 금이나 금속으로 된 보철물을 사용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라운을 씌워야 되는 치아가 너무 짧거나
그리고 구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한 유지가 불가능할 때는 확실히 금이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을 제외한다고 하면은 강도와 유지의 측면에 있어서 지르코니아도 금만큼이나 적절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경치료한 크라운은 무조건 치아를 씌워야 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처음에 했던 이야기로 들어가면은 크라운을 해야 하는 이유는 치아에 손상되고 파절된 부위가 광범위하여서 이를 보호하고 재건하기 위한 데 있어요.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도 주변의 치아의 구조가 지지를 받고 보호받을 수 있을 만큼 많이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접근하였던 구멍만 잘 메꿔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왼쪽 케이스 사진을 먼저 보시면은 과거에 외상 이후에 치아가 파절되지는 않았지만은 치아의 내부에 있던 신경에 비가역적인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하기 위해서 외면에 적절한 그 홀을 형성하여 주고 신경치료가 다 끝나고 나면은 나머지 치아 구조들은 온전히 잘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였던 구멍들만 적절한 재료로 잘 채워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경치료를 하기 위해 접근하였던 치아가 오른쪽과 같은 상태, 즉 적절한 치아 구조들이 많이 없는 상태죠. 이러한 상태일 때는 우리가 치아의 외형을 다시 회복해주고 그리고 남아있는 치아의 구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신경치료가 끝난 이후에 크라운을 씌워줘야 되는 거죠. 이제 어금니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들은 대부분 크라운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금니의 경우에는 광범위한 우식 때문에 일단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 게 대부분인 것도 있고 앞니가 앞서 본 것처럼 한 개의 신경관인 반면 어금니는 3개에서 4개의 신경관이 있다 보니까 접근하기 위한 공간들이 아무래도 보다 넓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보호해줘야 되고 어금니에서 신경치료를 한 치아는 가급적이면은 치아를 둘러서 씌워주고 보호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짧게나마 우리가 크라운 치료를 왜 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재료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에 대해서 잠시나마 알아봤었는데요. 각자가 우리가 필요한 치료를 적절하게 잘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치과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연세 마이덴 치과 보철과 담당하는 박지연 원장이었습니다.